안녕하세요. 강주입니다. 오늘은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국어 문제집,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지 영역별로 선생님이 아낌없이 정보들을 주는 시간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부터 소개해 주려고 하는 그 문제집들 중에 어떤 문제집도 선생님과 개인적인 관계는 없어. 지분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제 오해하지 말고 그냥 선생님이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천해 줄 테니까 그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학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 시리즈인데 사실은 요거랑 유사한 것들이 요거 말고도 뭐 지학사에서도 나오고 많이 나와서 다른 것도 상관없어요. 최우선순 이런 것들도 있고 다 괜찮은데 선생님이 이제 요거를 그냥 고른 이유는 선생님 보기에 좀 깔끔해서 요거를 골랐고 이게 시리즈로 나와. 뭐가 있냐면 현대시도 있고 고전시가도 있고 고전소설도 있고 현대소설도 있어서 문학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내가 이거를 특별하게 추천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요거를 한지를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이 내신을 공부를 하든 아니면 수능을 공부를 하든 대부분의 작품들이 다 여기에 설명이 다 되어 있거든.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 내신 공부를 하면서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이나 학교 선생님 어떤 필기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찾아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고 또 수능 같은 경우에도 모의고사를 보거나 수능 기출을 풀어볼 때도 설명들이 좀 부실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요 교재들을 찾아보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추천해 주는 거야. 근데 이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빨리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아. 왜냐하면은 빨리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만큼 많은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빨리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게 선생님 생각이고 그리고 요거는 내용들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첫째가 가지고 있으면 둘째, 셋째까지 대물림해서 볼 수 있는 좋은 교재니까 그냥 한 질 정도를 구매해서 현대시, 고전시가, 고전소설, 현대소설 모두 다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애들 되게 싫어하거든? 왜냐면 잘 알아. 왜냐면 거의 그냥 막 깜지 수준으로 너무 많은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다 훈련해보고 이래야 되는 거라서 되게 많은 학생들이 싫어하는데 사실은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하고 그리고 나면은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훈련을 하는 과정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 내가 아무리 형태소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도 그거를 연습해보지 않으면은 사실은 기억에 오래 남지 않아. 근데 훈련해보기에 가장 좋은 교과서야. 가장 좋은 교재. 보다 보면은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어가지고 다 채워 넣으면서 공부를 하는 교재라서 조금 내가 훈련이 좀 부족하다. 문법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잘 잡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 교재를 통해서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교재를 선택할 때 지켜야 될 유의사항이 한 가지가 있어. 뭐냐면 굉장히 빈칸이 많거든. 그리고 다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 번에 귀찮다고 쭉 풀고 쭉 채점하다 보면 채점하다가 그냥 놓게 될 거야. 너무 지쳐가지고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한쪽 공부하고 한쪽 채점하고 한쪽 공부하고 한쪽 채점하고 너무 무리하게 욕심내지 말고 꾸준히 하루에 한쪽씩 두 쪽씩 서서히 방학 같은 때를 이용해서 활용해 나가기 좋은 교재니까 그거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훈련을 통해서 완성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거를 실제로 적용을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외우고 훈련한다고 해서만 다 되는 부분이 아니라 객관식 문제로 나오게 될 때는 보기 지문 같은 거랑 막 응용이 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려울 수 있거든. 근데 그거를 잡아주기가 제일 좋은 게 아무래도 기출이겠지. 근데 그 기출을 선택을 할 때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기출보다는 3학년 모의고사 기출로 선택하는 게 선생님 볼 땐 제일 안전하고 그다음에 그 3학년께 1학년, 2학년 거에 비해서 많이 어렵지 않아. 문법은 거기서 거기고 오히려 3학년 게 더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기출 문제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방법은 아까 나와 있었던 마더텅으로 문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다음에 훈련을 좀 해보고 그 과정이 끝난 학생들이라면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전 연습까지 한다면 아마 실제로 너희 내신이든 수능이든 문법에서 문제를 더 이상은 틀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문학인데 비문학
교과서 비문학 교재에 뭘 선택하면 좋아요? 라는 그런 질문 선생님이 참 많이 받는데 많은 그 교재들이 있지. 근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건 수특이야. 왜 선생님 수특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느냐? 제일 깔끔해. 그리고 내용이 오류가 없어. 근데 그거 항상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국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활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책을 만든 사람의 어떤 출제자의 의도가 좀 과도하게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주관적으로 구성이 되면 사실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실력이 없다 보니까 막 늪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 근데 수특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는 굉장히 좀 안전한 교재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거 고3이 보는 건데 너무 어렵지 않나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보잖아.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다른 여러 가지 기출 문제나 다른 비문학 문제보다 수특에 나와 있는 거를 편안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 근데 이것도 방법이 있어. 이 수특 같은 경우에는 영역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은 사회문화, 인문예술, 과학기술, 융합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 근데 그게 이제 적용학습이라는 부분이야. 그 적용학습이라는 부분이 그 네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그 네 파트에 해당하는 것들이 각각 12강에서 13강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문들을 공부를 하는 건데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열 올리지 마. 지금 너네 이 비문학을 보는 거 지금 문제 풀고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 이 문제는 별거 아니야. 그러면 뭘 하면 되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지식을 내 걸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예를 들어서 맹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맹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 지문을 통해서 이해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환율 정책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면 그게 뭔지를 이 지문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 나와 있는 문제를 맞추라고 보라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문을 꼼꼼히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수특의 해설지의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요 교재를 같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이 사용 설명서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지문이 보다 쉽게 더 풍부한 배경 지식으로 같이 정리가 되어 있거든. 두 가지를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아까 사회문화, 인문예술, 과학기술, 융합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어려운 것부터 괜히 먼저 건드리지 말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라고 선생님은 추천해주고 싶어. 그래서 조금씩 실력이 쌓이고 나면 맨 마지막에 내가 가장 안 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건드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휘는 1등급 어휘력. 예전에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영상에서도 한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책을 실물로 딱 접하잖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막 치를 떨어. 왜냐면 굉장히 얇고 빽빽하고 그리고 너무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대부분의 모든 학생들이 다 싫어하고 좋아하는 경우를 못 봤고, 그리고 참 대조적으로 모든 국어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한테 여쭤보든지 간에 이게 어휘로는 최고라고 다 얘기를 해. 국어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어휘의 바이블 같은 그런 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너희들이 이걸 싫어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보라는 게 아니라 한자어, 한자성어 두 파트만 보시면 됩니다. 한자어와 한자성어. 그거는 사실은 전체 내용 중에서 얼마 되지 않는 내용이어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한자어 같은 부분들을 공부를 할 때는 고만한 단어들이 막 정리되어 있어서 평상시에 혼동했던 그런 단어들을 정리하기도 되게 좋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단어들을 이용해서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보거나 이런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잊지 마. 한자어, 한자성어 두 파트만 보시면 됩니다. 기출 모의고사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냐라고 물어보면 1학년, 2학년 학생이라면은 평가원 모의고사를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교육청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기출들을 보면 좋고, 그다음에 고3 학생이라면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 시험, 대수능이 수록되어 있는 그런 교재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문제는 그걸 선택하면 되고, 그러면은 정확하게 어떤 출판사의 교재를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예전에도 선생님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문제는 기출이니까 어차피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점으로 달려가서 문제집을 3권 정도 펼쳐놔. 그 중에서도 해설지를 3권 정도 펼쳐놔. 그리고 같은 문항을 찾아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거를 비교해보고 너희들이 봤을 때 가장 이해하기 좋고 가장 받아들이기 편한 그런 거를 선택하면 돼. 즉 해설지를 보고 선택하라는 이야기야.
너네가 해설지를 통해서 혼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설지가 마음에 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국어 문제집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이었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선생님은 지금 나왔던 이 교재들 어떤 것과도 개인적인 관련이 없고 지분도 없어. 그러니까 뭘 선택하든 상관은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절대로 정답은 아니겠지. 학생들마다 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정도 교재들이면 무난하게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더라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소개해 줬으니까 참고해서 좋은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전에 강한 국어 강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